저희가 오늘 굉장히 특별한 곳을 방문했는데요. 중증 장애인 자립생활지원센터라는 여주에 위치한 곳인데요. 장애인분들이 또 글을 쓰고 작가로 데뷔하셨다고 해서 저희가 궁금해서 또 인터뷰를 요청했습니다. 첫 번째 작가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눌 건데요. 우리 김현우 작가님은 제가 책을 잠깐 보여드리면 삶의 5조각, 기억 그리고 희망이라는 책을 공동 저서로 출간을 하셨어요. 얼마나 멋진 분인지 또 어떤 삶을 살고 계신지 우리 작가님을 통해서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우 작가님을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작가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간단하게 작가님 소개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저는 일단 올해 29살이고요. 고등학교 졸업 이후로 한 5년의 중증장애인으로서 어쩔 수 없이 집에만 있다가 절단을 계기로 집안 정도로 열고 이런 많이 적자를 겪으면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가 여주에 26살 절단 이후로 26살에 와서 지금 장애인 자립센터에서 많이 배우고 있고요. 지금은 댄스 스포츠 경기도 대표 선수이기도 하고 지금 작가 수업에 2번째 참여하고 있습니다. 김현우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와, 작가님 너무 멋지세요. 멋지세요, 진짜. 아니 그리고 목소리가 너무 좋으세요. 네. 목소리가 지금 제가 인후염이어서 아 진짜요? 네. 소문 같다는 말씀 안 들어보셨어요? 목소리 좋다는 말은 많이 들었고 저희 네. 옛날 할아버지가 어. 그러니까 증조 할아버지가 옛날에 증조 할아버지가 아니고 외할아버지가 저기 서당 선생님이셨어요. 그러셨구나. 그런 말에 목소리가 되게 맑으세요. 네 감사합니다. 목소리 되게 좋으셔서 나중에 네. 강사로 활동하셔도 정말 충분히 좀 네. 좋겠다 네. 그런 생각이 드네요. 감사합니다. 네, 우리 현우 작가님의 이야기를 우리 질문과 대답을 통해서 책 속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제가 네. 첫 번째 질문을 해드리려고 해요. 네. 공동저서를 이제 프로젝트에 임해서 네. 이제 참여를 하셨어요. 네. 그 참여를 한 계기가 있으실까요? 저는 일단 제 얘기에 대해서 제 성격도 그렇고 부모님이랑 성격도 그렇고 일단 제가 아프다 보니까 제가 외자고요. 그러니까 독자고요. 자녀가 저 혼자고요. 중증장애인이었다가 경증장애인으로 바뀐 케이스예요. 왜냐면 이제 태어날 때는 중증으로 판단을 하시다가 이제 성장이 다 되고 17살 정도 되니까 편지가 하나가 날라오더라고요. 통지서가 된 거죠. 통지서가 날라왔는데 이제 당신은 이제 그렇게 그러니까 통지에 다 이렇게 써 있는 거죠. 이제 성장 이후로 이제 장애가 변화됐거나 이런 게 있어. 장애가 변화되거나 삶에 대해서 이제 판단 기준이 바뀔 수도 있으니 제 판단을 받아라. 그래서 받았는데 그걸 받았으면 안 됐죠. 받았으면은 벌금을 이런 말씀 드리긴 죄송하지만 이제 나아진 게 하나도 없었거든요. 솔직히 나아진 게 하나도 없었고 계속 밑으로는 이제 대소변을 계속 기저귀로 받아내고 이런 상황이었고 다리도 이제 왼쪽 지금 다리가 없는데 그때 당시에는 다리가 있었는데 이제 이쪽으로 다 이렇게 왼쪽으로 틀어져 있다 보니까 이쪽으로 계속 궤양이나 이런 것들이 좀 생겨서 발이 거의 썩어가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물론 그때 이후로 치료는 하긴 했지만 결국에는 26살에 절단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나아진 건 하나도 없었는데 이렇게 돼서 받고 있던 중증장애 판단도 받지 못했고요. 의사의 말은 간단했어요. 당신은 인지를 할 수 있고 손을 쓸 수 있고 생각을 할 수 있으니 안타깝지만 저는 의사가 본인은 악법도 거의 법이기 때문에 이제 그걸 지켜야겠다. 죄송한데 경증이다 라고 해서 그래서 경증으로 살다가 절단도 하고 그 이후에 이제 절단도 하게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경증으로
판단이 되더라고요. 그때 당시에 상급이었는데 4급으로 지금 옛날 기준 4급이고 지금 기준 경직이죠. 네, 그렇게 됐는데 아무튼 그렇게 되고 나서부터 그 계기로 인해서 이제 어려워지고 저 떠나고 나서부터도 어려워지고 하다 보니까 이사를 가야겠다 싶어서 혼자 살고 싶기도 하고 부모님한테 더 이상 패겨치기도 싫고 그렇게 살 수만은 없어갖고 부모님한테 얘기를 해서 혼자 살겠다. 아무것도 없지만 혼자 살겠다. 그래서 저희 활동보호사님 지금 하시는 분이 저희 엄마 아시는 분인데 그분이 사회복지나 이런 것들 많이 하셨는데 그분 도움 받아가고 이제 기초생활수급자 최소한의 지원만 받고 하면서 여주로 오게 됐고요. 그렇게 하다가 우연히 알게 돼서 일로 오게 됐고 여기서 제가 어차피 난 막내예요. 여기서 막내고 다 어른들이다 보니까는 처음에는 이제 사회생활이란 게 딱히 없어요. 부모님 외에는 이제 제가 장애인이라고 해서 집에서 살고 있는 장애인이었다 보니까 사회생활에도 많이 부족했고 사회경험도 1년? 딱 1년. 그것도 이제 어머니께서 이천에 제가 살고 있던 이천시에서 지원하고 있는 장애인 미자리 사업에 지원을 하게 돼서 거기서 1년 정도 인턴 생활을 했는데 거기서도 이제 장애인들끼리 있었지만 저는 사무직이었기 때문에 말만 사무직이었지 말만 사무직이었지 사실은 사무 경력도 없었고 사무에 대한 컴퓨터는 잘 알고 했지만 그거에 대한 자격증을 딸 용기가 안 나더라고요. 솔직히 뭘 해야 될지 혼란이 되게 많았어요. 전문적으로도 혼란이 많이 왔고 내가 이렇게 살아서 뭐하나라는 생각도 했고 그렇기 때문에 참 핑계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우울증이 심하게 왔었고요. 20살이 집에만 있었기 때문에 아마 다른 장애인분들도 거의 아마 대다수의 분들, 많은 분들이 그렇지는 않겠지만 일부의 분들은 저 같은 경우를 겪지 않으실까 싶어요. 그래서 사무직이라고 했지만 제가 장애인들이 공동으로 모여서 이제 장애인 그 쓰레기 봉투를 생산하는 그곳에서 일을 했었는데 이제 지자체에다가 각각 납품해주는 업체에서 이렇게 보면은 그 스티커를 이렇게 이만한 휴지롤 같은데 휴지롤 같은 거에 뚜루룩 말라고 이제 1번, 2번, 3번 이렇게 하고 스티커가 이렇게 있었어요. 그러면 이제 뭐 풀어갖고 자르고 하는 거를 하루 종일 사무직이라고 했지만 사무실만 주고 제 자리만 주고 그것만 했었고요. 사무직이라고 해서 티내려고 이제 뭐 행사나 이런 거 있으면 도와주려고 하는 장애인이라고 그들도 장애인을 보면서도 하고 장애인들 상대하면서도 일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제가 사무직이라는 예전에 그런 게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도우려고 하면은 장애인이라고 피하더라고요. 그래서 1년 동안 스티커 자르는 작업을 계속 하고 나파에는 좀 친해지긴 했지만 그래도 1년 인턴직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아쉬운 마음에 그러고 있다가 그래서 또 1년 반 정도 또 방황하고 있다가 그래서 그때 26살 또 방황 하더라고. 그래서 그러니까 결혼 그래서 그 이후로 6시로 와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만약에 내가 네. 아픈 경험 있고 네. 그랬을 땐 다 아무것도 하고 싶진 않잖아요. 네. 근데 그래도 1년에 공백이 있었고 네. 1년 동안 이제 배우기도 하고 하셨다가 네. 이제는 써야 되겠다 해서 네. 쓰셨던 것 같아요. 네. 용기를 내서 네. 그 용기를 낸 게 하나의 책으로 나왔잖아요. 네. 그래서 네. 참 용기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누구나 다 이 삶이 변하는 계기가 있는 것 같아요. 작가님이 결단을 내리고 여주로 이사를 와서 독립을 하겠다. 내가 어떻게 하든 혼자 살아보겠다라고 생각하신 그
자체가 작가님 삶을 좀 달라지게 만들지 않았나 네. 그런 생각이 드네요. 제가 좀 궁금한 거는 네. 공동저자기 때문에 여러 작가님들이 함께 글을 쓰셨잖아요. 네. 함께 글을 쓰시면서 가장 큰 장점, 이게 정말 좋구나라고 느꼈던 점은 어떤 게 좀 있으셨어요? 일단 첫 번째는 제가 문문학을 배웠다는 거를 느꼈습니다. 저만 아니고 저보다 더 심한 사람, 다른 작가분들 중에서 저보다 더 심한 분들이 많았는데 그거를 모르고 그냥 살았고요. 그리고 나만 아프고 나만 힘들고 그러고 살았구나를 느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집단이성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사람이 수업을 15회 한 20회? 15회 정도, 15회에서 20회 정도 했고요. 제가 또 아파갖고 마지막 발표를 못 갔어요. 전화를 쓰러져 갖고. 그래서 아쉽고 센터에서도 미안하고 작가님한테도 저희 담당하신 작가님한테도 죄송한데 수업을 하면서 이제 막 많이 아이디어도 많이 나오고 뭐 이렇게 저렇게 해야겠다라는 것도 생각도 되고 저는 이제 글빨 변화하고 힘들었어요. 어떻게 보면 제가 그 사람에 대해서 한풀이 같은 걸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냥 가감 시도하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 생각이 많이 들었는데 그래서 좀 힘들었는데 그래도 정리하고 하다 보니까는 담당자 작가님하고 이제 정리하다 보니까는 많이 풀리고 정돈되고 좀 하니까 네, 그런 것도 좋았고요. 마지막으로는 혼자 쓰는 게 아니다 보니까는 한정된 그 분량 안에서 써야 되고 하다 보니까 정리가 좀 된 것 같아요. 제 인생에 대해서 정리가 좀 되는 것 같아요. 나는 별 생각을 하는 게 없고 진짜 일반 친구들처럼 일반 젊은 친구들처럼 제 교회 친구들처럼 이제 그렇게 피양철연하게 놀아보셔도 되고 가족들도 이제 사정이 좀 어려워져 저 때문에라고기보다는 아무튼간 여러 사정이 있었지만 어렵다 보니까 가족들도 그렇게 밝게 살지 못했거든요. 저희 엄마 아버지도 밝게 살지 못했고 저희 친할아버지도 저를 인정하시지는 않으시다가 이제 96세 드시니까 이제 손주 보고 싶으신지 자꾸 오라고 하고 인정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내가 드는 생각이 많이 푸는 내 생각과는 다른 사람들이 있었고 내가 생각하는 세상과 다른 세상이 있고 내가 생각하는 가치와는 다른 가치들이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작가님 삶에 굉장히 긍정적인 영향을 많이 미쳤어요. 그렇죠? 네. 좋은 사람들을 만나고 글을 쓰면서 작가님이 치유받고 네. 또 나를 표현할 수 있는 글쓰기까지 같이 그리고 삶도 또 한 번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 계기가 되고 너무 좋네요. 네. 글을 쓴다는 것 자체가 작가님이 옆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데 정말 누구나 다 글은 쓰는 게 정말 맞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한마디 하고 싶은 게 네. 그냥 이게 글 쓰는 게 정말 일기장이라고 하지만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면 아무것도 아닌데 이 글 쓰는 거를 해도 풀리가 되고 쌓이는 게 좀 풀리거든요. 그걸 많이 느꼈어요. 다행입니다. 내가 한풀이지만 글을 써서 내가 읽을 수도 있고 내가 지금 이런 생각을 하고 있구나라는 풀이라든지 이런 걸 할 수 있으니까 다행인 것 같고요. 저도 글을 쓰고 있지만 글을 쓰기가 쉽지 않을 때가 또 많더라고요. 여러 가지 핑계거리도 생기고 오늘 안 해도 당장 안 해도 괜찮잖아 이런 생각도 많이 드는데요. 집필 과정에서 기간을 맞춰야 되는 부분들이 있었을 것 같고 어려움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 어려움은 어떻게 극복을 했고 또 이제 집필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었을 때는 어떻게 했는지 궁금합니다. 집필 과정에서 일단 저는 글과가 더 힘들다고 했잖아요. 전에 말씀드렸는데
다른 작가님들 내 페이지 초보 퇴고하실 때 이제 거의 한 8페이지, 10페이지 했을 때 저는 38페이지, 40페이지 초보 블록을 쳤으니까 일단 그거 버리기 힘들었고요. 사무적인 거를 하나도 안 해봤고 일단 워드를 써야 되는데 워드를 제대로 활용도 못 해봤고 컴퓨터는 잘한다고 하지만 편집 기술도 그냥 잘하는 거라고 생각 젊은 사람들 치고는 그냥 스마트폰 만들고 하니까 스마트폰 만든 거또 컴퓨터는 별개니까 그 과정에서 또 워드 만들고 얘기해야 되는 한글 프로그램 만들고 해야 되는 과정이 있어 보니까는 이걸 어떻게 찍어야 되고 어떻게 사용해야 되고 다 배워야 되더라고요. 처음부터 다시 그래서 임기응변하느라고 힘들었고요. 그러니까 즉각적으로 이제 임기응변하고 막 이거 하다가 모르면 만약에 글 단수 이렇게 문단 채우는 게 힘들거나 띄우는 거를 알아야 되는데 띄우다 보면은 이렇게 백스페이스를 눌러버려갖고 지워진다거나 그러면 또 컨트롤 Z 눌러갖고 이제 복구를 해야 되는데 그것도 몰라갖고 제가 다시 쓰는 경우도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문단이나 뭔가 바뀌고 그 제가 처음에 쓰던 그 잘 써지던 그 페이지들이 다 문단이랑 뭐 문맥들이 다 날라가고 그러다 보니까는 그거를 막판에 이제 교정해야 되고 하는 게 되게 힘들었고요. 일단 그 잘 써질 때 감정이나 이런 걸 다 막 써갖고 이제 하는데 그 최종 편집부만 잡으면 이제 그게 잘 힘들었습니다. 저거 엄청 열심히 쓰셨네요. 네. 진짜 굉장히 열심히 쓰셨는데 회고 때 그걸 덜어내야 되잖아요, 사실은. 덜어내기 힘들었고요. 맞아요. 굉장히 많이 아깝다라는 생각이 네, 아까웠어요. 아까웠고 그랬는데 참 약간 그래서 두 번째 책, 세 번째 네. 책을 쓰실 수 있는 거예요. 네. 그 아까운 이야기를 또 다시 다른 책에 담아서 네. 좀 다른 독자들에게 좋은 이야기를 전해줬으면 좋겠다. 또 그런 생각이 드네요. 제가 또 하나 궁금한 게 작가님 글 쓰셨잖아요. 그 글을 읽고 독자들이 좀 어떤 거를 좀 가져갔으면 좋겠다. 독자들에게 어떤 걸 전하고 싶었다. 메시지 같은 거? 네. 그런 거는 좀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정말 제가 쓴 거는 정말 일부분이고 다른 작가님들 보면 어려운 환경이라든가 이런 거 다 겪어내시고 하시는 분들도 많지만 일단 한국에서 최소한의 한국에서 저희 우리나라에서 이제 한국에서의 장애인에 대한 인식은 많이 덜어지긴 했고 많이 평면 연기 덜어지긴 했지만 아직도 그래도 배려해야 되는 사람들이고 강제로라도 뽑아 채용이라든가 해야 되는 사람들이고 시스템 같은 것도 이제 부가적으로 해줘야 되는 사람들이라는 인식이 많아요. 그리고 이제 경계선에 이제 서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저같이 저같이 이제 예를 들면 대소변을 못 가리고 폴리라고 해서 이제 소변을 이제 가려주는 탭 같은 게 있는데 저는 그걸 못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자들의 24시간 사야 되고 갈아줘야 되고 제가 물론 하긴 하지만 이 생활을 하긴 하지만 그런 불편들이 있고 하는데도 그리고 결론적으로는 절단을 했지만 절단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장애등급이 늘어나지 않고 국가에서 더 수는 없었거든요. 의적도 하기는 했었는데 지금 망가져갖고 지금 1년도 안 되고 국가 지원 받아갖고 최소한 걸로 해서 이제 업체 선정해서 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이런 것들이 불편하고 저 장애인들 입장에서는 그런 것들이 불편하고 이제 일반 대중분들이나 이제 구독자분들 생각하시는 입장에서는 사람들은 왜 이렇게 자기네들 불편한 거 생각하고 그럴까. 하지만 그런 게 참 이견 차이가 많이 있다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결론은 이제 저희가 그런 거를 다 알아달라고 하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이러한 사람들도 있고 이렇게 사는 사람들도 있으니 이 책 보시는 분들께서는 열심히 살아야겠다는 생각을 좀 하시고 사시면 좋겠고 이제 그렇게 사시다가 살고 계시다가 저희 생각도 한 번씩 해주시고
그러면 이제 서로 맞춰가면서 하는 저희 센터 모토가 누구나 배제되지 않고 사는 세상이거든요. 배제되지 않고 이제 경계가 없는 삶의 생활이 그러니까 사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맞아, 모르면 오해하기가 쉽죠. 네. 우리가 서로 모르면 오해하기가 쉽거든요. 표현하지 않으면 몰라요. 네. 근데 우리 작가님들이 이미 세상에 작가님들을 드러내셨잖아요. 드러내고 앞으로도 계속 꾸준히 드러내실 거고, 그러면 몰라서 오해하는 사람보다 작가님의 글을 읽고 작가님들의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조금 더 이렇게 서로 보듬어갈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되지 않을까. 저도 그런 또 희망을 갖게 되네요. 감사합니다. 네네. 작가님이 한 권의 책을 공동 집필을 하셔서 나왔어요, 결과물이. 네. 그런데 작가님의 책을 읽고 네. 다른 분들도 네. 쓰고 싶다는 생각을 하실 분들이 생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만약에 공동 저서에 참여하고 싶다라고 하는 사람들한테 어떻게 권하고 싶은지 말씀 좀 해주세요. 일단 가공 없이 쓰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일단 어떤 분들이 어떤 프로젝트를 하고 어떤 관리자분들이 이 일련의 과정을 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피상이 없이 써야 되고, 그러니까 쓰시는 분들이 느끼는 감정이나 이런 것들을 쓰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마지막에 이제 이렇게 쓰니까 그렇게 40페이지, 30페이지 이렇게 길게 쓰다 보니까 편집해야 되고 이런 게 마음이 많이 나고, 여기서 위에서 쓰던 거를 이렇게 내려와서 쓰던 거, 그러니까 만약에 분량이 자르면 위에서 쓰던 거를 밑에서 내려와서 이제 적고 이렇게 하는 게 가능했고, 일단 그렇게 자기 감정이나 생각이나 가치관 같은 거를 생각을 써주고 하고 싶은 말이나 이런 걸 써줘야 그러니까 한마디로 과감 없이 써줘야지 마지막에 이렇게 모자랄 때나 글밥이라는 게 모자랄 때나 붙여 여기서 있던 거를 붙여서 쓴다든가, 제가 방금 말씀드린 거를 한다든가 그런 작업을 할 때 편하고요. 솔직한 게 중요한 거 같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냥 시작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네. 결국에는 작가님처럼 공동 저서를 쓰고 싶다 또는 글을 쓰고 싶다 하는 사람들에게 두려움 갖지 마라, 시작해봐라, 그 말을 꼭 하고 싶으신 거죠. 감사합니다. 맞아요. 두려워하면 움츠러들고 나를 표현할 기회를 잊어버릴 수 있으니까 우리 작가님처럼 용감하게 또 기회를 봐서 도전하고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마지막으로 번외 질문이에요, 작가님. 이거는 이렇게 인터뷰를 진행하셨잖아요. 네. 근데 지금 질문에 대한 대답을 작가님 말씀하셨어요. 요거 말고 그래도 이 얘기는 정말 또 마지막으로 요거 하나는 좀 이야기하고 싶다 따로 하는 그런 내용 있으시면은 간단하게 한번 부탁드릴게요. 인사라도 괜찮습니다. 제가 참 대한민국에 이런 사람들이 많다는 거를 뭐 일부의 장애인 분들은 이제 단체 이렇게 하시는 극단적인 극에 있는 분들은 이제 많이 그런 걸 하시지만, 저같이 그렇게 자택에서 제가 장애인으로서 있었고 하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그러한 극에 있는 분들 때문에 이런 사회 시스템이나 이런 것들이 이건 무조건 안 돼 라는 생각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제가 다니고 있는 지금 센터의 모토처럼 누구나 배제되지 않는 세상이 오면 좋겠고, 누구나 살 수 있는 생활이 사회가 됐으면 좋겠고, 누구나 꿈을 꾸고 자기가 이루는 대로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세상이 오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힘드신 분들이 계시다면 언젠가는 저도 그랬다시피, 저는 물론 젊긴 하지만 저도 그랬다시피 언젠가는 빛을 보는 날이 있더라고요. 그래도 빛이 꺼지다 말다 지금 하는데, 지금도 살짝 정신적으로 좀 오래 좀 힘들었었고 작년에 좀 힘들었었고,
또 책 쓰다마다 또 일이 좀 한 번씩 있어갖고 힘들었었는데 그래도 다시 또 정신 차리고 하다 보니까는 살더라고요. 사람 사람이 그런 것 같아요. 촛불이 이제 흔들리면서 이렇게 흔들리면서 꺼지다가도 이제 꺼져가다가도 바람 불면 좀 펴지고 이런 날 있잖아요. 인생이 그런 것 같아요. 꺼져간다고 해서 이제 이렇게 희망 놓고 사시는 분들 계시다면 빛 보는 날도 있을 거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인터뷰를 하면서 김현우 작가님도 보고 여기 김현우 작가님의 네. 그 작품이 있어요. 네. 불완전한 발걸음, 네. 완전한 행복. 네. 저는 네. 그림을 못 그려요. 네. 그리고 싶은데 이렇게 표현을 해주셨다는 거는 내 안에 네. 장점도 많고 네. 하고 싶은 게 많다라고 생각이 네. 되거든요. 이제 인터뷰하는 내내 네. 나라면 네. 내가 불편할 때 네. 내가 잘 이겨낼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어요. 네. 근데 지금 인터뷰하면서 네. 김현우 작가님을 보니까 네. 잘 해내고 있구나. 두 번째 책도 세 번째 책도 네. 집필 활동 잘해서 네. 잘 해낼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사람들한테 좋은 영향을 주지 않을까. 그리고 강의도 하고 싶다고 하셨죠. 충분히 하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요즘에는 온라인이 많이 네. 정형화되어 있잖아요. 네, 그쪽에서 활발하게 활동하는 네. 모습을 기대해봐도 괜찮겠죠. 네, 충분히 그러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지금 몸이 불편하셔서 이제 많이 힘들었을 텐데 시련이라는 그러니까 신이 사람한테 이제 기회를 줄 때는요. 시련이라는 포장지에 선물을 주신대요. 그 선물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생각하느냐, 풀어내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이 좀 더 행복하고, 좀 더 좀 슬프기도 하고, 좀 더 크게 날 수 있는 역량이 된다고 합니다. 김현우 작가님 오늘 말씀하시는 걸 보니까요, 충분히 그럴 자질이 보이고요. 잘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인터뷰 나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 나중에 또 기회 되면 다시 뵙는 걸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주현미 유배쌤 다음에 또 다른 작가님의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